386 중에 비명이 횡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친명은 횡재를 했던 이 사안을 두고 한번 좀 얘기를 해 갈까 합니다. 최근에 그 친명의 대명사, 대표주자라고 하면은 바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임종석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아예 그냥 그러니까 경선조차 기회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선을 붙였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친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비명계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의제의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의제의가 뭡니까?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주변부에 있는 이민족을 제압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족이 옆에 있는 다른 거란족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 고려 이런 데를 제압하는 그런 전략인데 좋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말에 옴으로써 세대 교체라고 하는 청룡 언어들을 들고 확 휘두르니까 정말 낮았던 국민의 힘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 부분 견인해오는, 그리고 최근에 있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의대 정원 2,000명 그 정책,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상당 부분 견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게 말씀드린 이 뭐랄까요? 세대 교체론 386, 586, 686 운동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 장관이 운동권이란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의 헤게몬을 쥐고 국회의원, 장차관 다 해먹고 그 사이에 뭐라고 했죠? 대기업으로부터 뒷돈 받아먹고 또 5.18 할 때 전야제 가가지고 룸살롱 가가지고 여자 끼고 술 먹었고 그렇게 부정부패했던 세력 다 심판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번 공천하는 과정에서 잘 봤더니만 실제로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 다 잘렸지 않습니까? 아까 임종석 또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많이 잘렸고, 거기다가 오늘 전해숙 의원입니까?까지 해서 거의 한 10명 가까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탈당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386 세대 개천을 딱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재명이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친명 중에 또 일부는, 예컨대 이제 고민정 같은 경우에 고문이 정말 없는 이 곰인정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는 사퇴 안에 뭐네 했다가 또 은근슬쩍 또 오늘 최고위원회 좀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친명 사이도 살짝 이게 아주 테크니컬하게 이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껴안은 그런 전략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이 다시 통합, 어떤 공청 작업을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수습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면서 이번 주초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은 상승세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느냐에 있어 가지고는 이건 아니올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친명은 정말 역사의 죄인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동안 대한민국이 천조국이 됐습니다. 천조국 아시죠?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왜?
1년 국방비가 천조나 돼가지고 천조국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왜 천조국이 됐냐? 문재인 때. 문재인 보유국이 대한민국 빚이 천조가 넘었습니다. 예산이 600조를 최초로 넘으면서 내내 계속 빚 일으켜가지고 채권 일으켜가지고 빚내고 해서 하다 보니까 국가빚이 천조가 넘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인데 우리는 국가의 빚이 천조가 된 이 정말 어이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네 또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이네 또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인건비 엄청나게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폭삭 망하죠. 우리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엄청 올라 버리니까 소속 변호사님들 다 그 먹여 살릴 수 없어서 나가고 우리가 그냥 글 씁니다. 자영업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CU 또 그리고 또 패밀리마트 가면은 옛날에는 밤에 24시간 했지만 요즘은 11시, 10시에 문 닫는 데 많아요. 왜냐? 밤에 손님도 없는데 이 알바 써봤자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손해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게 소득주도 성장의 후과 아닙니까?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의 후과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말 안정됐던 부동산을 결국 뭐 모든 사람이 까제 개구리 저기 어디지 뭐 용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서울 시내에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비립박에다가 수백억 들여가지고 그림이나 그리고 도시 재생한다고 했다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죠?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폐악을 윤석열 정부가 다 떠안은 건 아닙니까? 그 폐악을 한꺼번에 윤석열 정부가 무슨 수가 있다고 뭐 1년, 2년 사이에 다 없애는 겁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원흉이 바로 문재인이고 그랬던 원흉이 조국이고 그랬던 원흉이 임종석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들이 당당하게 진짜 공천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국민들이 정말 표로서 심판해가지고 정권을 정말 확 쓸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쓸어버릴 기회를 이재명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의 어떤 그 역사적 어떤 그 평가는 뭐 얼마 있지 않으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정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를 그대로 하고 위성 정당과 조국 정당을 통해 가지고 그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국민의 지역구에 나오면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당선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안 된다의 제 손에 장을 치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의 결단, 왜냐? 그 당에서 그걸 두고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상당수는 이게 병립형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수가 또 비례적으로 가서 뭐 야권 연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결정을 이재명한테 전부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거 이렇게 모으면은 어쨌든 내가 비례는 어때요? 내가 표 주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도장 찍으면은 그 비례는 다 지 거 아닙니까? 자기 나중에 이제 국회에 체포동의서 오면은 다 방탄해줄 사람 아닙니까? 그거 한다고 하면서 결국 연동형 비례하다가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말 단순히 뭐 민주당에 이제 탈당했습니다만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련되는 최근 김인섭 뭐 이재명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김인섭의 판결문을 봤더니만 이재명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했다라고 하고 그 판결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은 무기징역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자기 방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20년, 30년 지금 후퇴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손으로 정말 잘못된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그 권력자들을 이번에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재명이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통진당 세력을 갖다 붙이고 또 일부는
조국 세력을 통해서 부활시키는 이런 어이없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2시 53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또 제가 좀 너무 흥분했나요?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민주당 얘기를 하면은 저뿐만 아니고 애국 시민, 애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냉정하게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오늘의 마지막 주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총선 전략 점검 세대 교체론이냐 거야 심판론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까 얘기한 것이 쭉 이게 다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낮을 때는 20% 후반까지 밀렸다가 30% 초반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된 이후에 지금 한 3, 4개월 사이에 상당 부분 견인했습니다. 특히 최근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실제로 각종 대통령 취임 기간 중에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어가면은 어쨌든 일당이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45% 이상 가면은 아마 과반까지도 지금 가는 그런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좀 더 높은 그런 것을 보일 정도로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중에 서울에서의 어떤 선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이지 자칫 잘못 우리가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꽈닥인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지난번 10월 달에 있었던 우리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이게 유죄 확정됐던 분을 이렇게 사면 복권시켜서 후보로 올렸다가 호되게 다른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국민들 앞에 정말 절치부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큰 전략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걸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야 심판론이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레이커프입니까? 이게 코끼리는 이죠. 정치의 프레임에 걸리면은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힘든 거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입법 독재 민주당 심판하자라고 하니까 결국 바로 국민들한테는 둘 중에 하나가 이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 독재 할수록 결국 윤석열 심판 이 프레임이 서로 강화되는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 프레임은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이 프레임으로 간 것이 아니고 지난 12월부터 이번 2월 말까지 거의 3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은 86 세대 교체론이란 이 돌직구를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종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해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 예컨대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제는 소나무 모욕당인 것 같은데 소나무를 모욕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소나무당이라고 만들어서 옥중 출마하면서 나를 깜빵에서 내달라 조국은 밖에서 싸돌아다니는데 왜 나만 잡고 그래? 라고 하는 어이없는 지금 천극 거의 개국 콘서트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다 386 정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금까지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 이제 지금까지도 공룡처럼 남아 있으면서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금 국민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세대 교체론을 얘기를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재명이 세대 교체를 상당히 해버렸어.
아, 이걸 어떡하지라고 하니까 다시금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와 심판론으로 지금 다시 좀 더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프레임을 얘기를 해서 실제 최근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이 폐륜 공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어요. 어떤 그 여러 그 사례를 들면서 비판을 했는데 뭐 제 귀에는 사실은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거에 대해서 그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아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폐륜 하면 딱 한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장동혁 그 우리 사무총장님이 폐륜하면 딱 한 사람 떠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좀 더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했는 게 폐륜이 뭐냐? 형수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찰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형 강제 입원 너무 많아서 말을 다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를 뿐만 아니고 듣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를 비롯해서 국민들은 속이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두고 되려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와 같은 어떤 그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그 사법 리스크, 또 국민의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범운동권 청산론. 왜 범운동권 청산론이죠? 이재명이 운동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운동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 특히 경기동부연합, 통진당과 어떻게 보면 NL 중에서 이제 극 NL, 그러니까 친북 좌파, 종북 좌파 세력과 뭉친 그 큰 세력으로서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세대 교체론, 저는 이거는 좀 더 앞으로도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386은 잘라냈지만 여전히 그 뒤에 적지 않은 친문 세력과 나아가 통진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운동권, 특히 그 용인 외국어대학교에 있는 그런 그 운동권 세력들과 관련돼서 그 세력에 같이 리더로서 떠 있기 때문에 그런 범운동권 세력으로서의 세력 교체, 그러니까 시대 교체, 세력 교체, 이것은 계속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비례정당의 지지율이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이재명과 싸우는 것을 넘어서 조국과도 싸워야 됩니다. 조국이 돌아왔어요. 조국 is back 했는 겁니다. 이재명을 때렸더니만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안 가고 비례는 조국한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조국을 더 타겟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 언급을 하고 할 때는 조국에 대한 조국신당, 저는 뭐 조국혁신당이라고 안 부릅니다. 조국신당이지 무슨 혁신이야, 개뿔. 진짜 혁신은 이노베이션, 정말 슈페터 이 경제학자를 욕먹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국신당이라고 저는 그냥 부르겠고, 그리고 조국신당의 이중성,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정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 야당 심판론,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섣불리 지금에 있는 어떤 그 총선 전략으로서의 세대 교체론, 또 운동권 교체론, 이 부분을 희석시키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이 세대 교체론, 그 세대 교체론에 있어서 운동권, 범운동권 세력으로서의 이재명 세력을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더불어서 지금 강화해야 될 전략은 조국 신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위선, 정말 중도층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왔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재명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붙었을 때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하면서 우리 그 정치 프로파간다를 잘 써오던 그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윤석열을 전략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을 도저히
자체 그런 그 사법 리스크를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의 대안으로 지금 조국을 지금 상당 부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 지금 그 여의도 연구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나름 또 좋은 소식이 있죠. 뭐 민주당과 조국은 나를 잡고 왜 이래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가 있었죠? 검찰이 얼마 전 이 황운하를 비롯해서 예전 김기현 울산시장 당시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의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하명 수사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타겟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까 이재명에 의해서 잘려나갔다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조국, 최종적으로는 문재인인 거죠. 이제 압수수색을 통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서류, 빼도 박도 못한 서류가 이제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황운하가 지난번에 이미 실형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안 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황운하 탈당해 가지고 지금 조국당 가 있는 건 아닙니까? 조국당은 소도당이죠. 소도당이 뭡니까? 범죄자들 가가지고 있어도 치외복권 지역 되는 것이니까 지들이 방탄복만 입으면 조국도 2년 실형 받았지만 나 방탄복 입으면 그 깜빵 안 가. 지금 뭐 황운하도 3년 받았지만 난 깜빵 안 갈래 라고 몸부림치는 당, 몸부림치는 깜빵당이 지금 조국 신당일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공세는 결국은 사필 규정인 거죠. 지금 와가지고 뭐 총선 개입이네 뭐네 그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늦었지. 좀 더 빨리 해가지고 이런 일 자체가 조국이 이 옥중 출마하는 것 자체를 지금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검찰 화이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그 당시에 하명 수사에 따라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던 그 대통령 기록물들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 조국도 부르고 황운하도 부르고 나아가 문재인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총선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에게 각각 물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목표하는 의석수가 뭐냐? 이재명 뻔뻔하게 151석이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민주당 못 이겨도 돼. 내 방탄 정당만 만들면 돼. 라고 하지만 뻔뻔하게 여전히 151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구체적인 의석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두 사람의 어떤 국민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살아는 판 걷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일당 탈환하고 정말 과반 탈환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정말 암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진당 세력이 아글아글하고 관 뚜껑을 열고 나와가지고 좀비처럼 대한민국을 급습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멸콩TV 청취자 여러분 많이 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저희 방송할 때 댓글 확실히 달아주셔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원의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